그 다음에 66조 기모노는 또 뭐냐? 일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모노가 아닐 것이다. 새하얀 화장에 화려한 머리 장식 그리고 약간은 불편해 보이는 높은 계단을 싣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 기모노 차림의 일본 여성. 그 화려한 전통을 뒤로하고 오늘날에는 왕실의 결혼식 혹은 게이사나 가부키 등에서만 그 전통적 명목을 겨우 유지되고 있고 일반인들은 정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 등에는 간소화된 기모노를 입고 나가는 경우다. 기모노는 혼자 입기도 어려울 정도로 입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기모노는 일본의 그냥 전통적인 그냥 옷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더 이상 거기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본인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70쪽 보세요. 70쪽 한 장 넘기세요. 이즈메가 뭐냐? 이즈메가 우리나라로 보면 왕따예요. 왕따 들어봤죠? 따돌림 이런 말인데 조금만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도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감이 되는 왕따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집단 따돌림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지금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된 이즈메가 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 넷이 모여도 대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둘이 있어도 대장이 있어야 되니 어쨌든 싸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넷이 있는데 내가 대장 되려면 어떻게 돼요? 두 명을 꼬셔가지고 한 명을 따돌림 시켜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명과 친하게 되면서 또 한 명 또 따돌림 시키고 이런 왕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뻔하잖아요. 승부욕의 세계는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을 왕따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정치권에 들어가보면 얼마나 매서운지 알아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 나온다는 게 그냥 우리는 쉽게 국회의원 선거 나왔나 보다 그러지만 막상 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에 들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예를 들어서 당원으로다가 있는데 거기서 사무국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을 눌러야 내가 사무국장 되잖아. 그 다음에는 부위원장 있잖아요. 또 부위원장을 깔아 넘겨야지 내가 부위원장 되잖아. 그 다음에 위원장 있잖아요. 당협위원장이라는 사람들. 또 그 사람을 깔아 넘겨야지 내가 당협위원장이 돼서 그 다음에 내가 공천받아 출마하는 게 국회의원, 시장 이런 거 모든 거에 대한 출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정치 제도가 나빠요. 실력으로다가 딱 이렇게 어떤 승부수를 내가지고 딱 나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꼭 상대를 깔아 넘겨야지만이 내가 나가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20대 때 그래서 정치를 그만둔 거라니까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딱 보니까 벌써 그러면 인간도 안 되겠더라. 남을 찍어 누른 다음에 내가 승리하는 게 무슨 승리냐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았죠.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공자님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안 그랬죠.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안 그랬죠. 근데 왜 오늘날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꼭 저렇게 남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위에 올라가냐고. 잘못했어요. 오늘날의 지도자라고 인정해줄 사람 거의 없어요. 아주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런 중에도 간디도 있었고 슈바이처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자, 한 장 더 넘길 거예요. 72조. 가라오케는 또 뭐냐? 우리나라도 가라오케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가르쳐 줄게요. 오늘날 가라오케라는 말은 세계 공용어가 되었다. 가라는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와 오케스트라가 합쳐진 약어로, 즉 가짜 오케스트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요. 가짜 할 거예요? 진짜 하세요. 진짜 노래방 가세요. 진짜 오케스트라를 듣고 가짜 하지 마세요. 가라오케라는 말 쓰지 말고 진짜를 써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일본말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대로 직수입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직수입하지 말고 이제는 일본 문화를 좀 알자고요. 그래서 나쁜 거는 고쳐서 받아들이자고요. 일본 거 다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고쳐서 왜 가짜를 내냐고. 진짜 노래방을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진짜 노래방이라고 써붙이는 데만 가셔요. 아시겠어요? 노래방 가도 진짜 노래방, 당구장 가도 진짜 당구장, 성당 가도 진짜 성당. 맞죠? 레조마레 가도 진짜 레조마레. 왜 가짜 레조마레가 있느냐? 그 레조마레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10명 모기까지 뭐 10년이 걸렸대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모은 인원인데 그러면서 분간할 생각도 안 하고 성당도 그냥 주교님 한 말씀이면 탁탁 분가하는데 분간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돌돌이 그냥 뭉쳐가지고 이걸 돌멩이 모임이라 그래. 이걸 돌돌이 모임이라 그런다고요. 레조마리가 생긴 뜻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빨리빨리 분가해서 전세계 많은 사람들 좀 성문이 담도록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돌돌이들 그냥 자기들끼리 친교 모임이나 가고 그냥 돌잔치나 하고 돌잔치나 하는 게 돌돌이 모임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게 무슨 성당 레조예요? 아니죠. 그거는 해체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는 주교님이 한 말씀 하면은 그냥 2,000명 갖고도 여기 그래도 지역 특성상 분가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분가를 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야지 신자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신자지. 그렇지 않으면 가짜죠. 가짜 레조 말이야. 가짜 가라오케. 맞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파친코는 또 뭐냐? 73조. 파친코. 그래서 8번째쯤 내려보세요. 파친코는 직사각형의 눈높이 기계와 마주 앉아서 하는 1인기 놀이로 일본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계 앞을 떠날 줄 몰란다. 파친코의 마력은 사행성, 도박성이 농후한 것에 있다. 탈세, 기계조작, 폭력단이 그 배후에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이거는 갬블링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중국 가면 마작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작. 그래갖고 돈 내기 먹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직사각형에다가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어디에 딱 떨어지면 돈 먹고. 이거는 투기예요. 자기가 돈 벌으려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만 벌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불로소득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기라고. 이건 주식보다 더 나빠. 주식도 나쁘지만 왜 그렇게 남의 돈을 그냥 먹으려고 그래? 남의 돈 그냥 줘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민심은 나잖아. 그냥 주는 거 먹지도 않아.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하는 것만이 그게 진짜지. 그냥 돈이나 가지고 이렇게 자기 어떤 명예나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 이렇게 권세나 얻으려고 그러고 이까지는 다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조금 있다가 분명히 안 좋은 일 생겨요. 어디에? 그 정신에. 나쁜 짓 했으니 그 정신에 나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빠져가지 마세요. 빠지고 우리나라에 없어요. 일본 애들로는 장난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거기 들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73조 게이사. 외국인이 일본 문화를 상징하는 것을 말할 때 우지산 게이사라는 표현을 종종 써왔다. 게이사는 뭐냐? 한 6번째 줄 내려보세요. 메이지 유신 시대 사람을 접대하는 직업 여성은 대부분 게이사가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게이사라는 존재는 일본 여성을 대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무슨 말인지 즉시 아시겠죠? 접대 여성이에요. 접대 여성. 우리나라 같으면 기생이라고 있었죠? 기생. 그래. 이게 어느 나라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 접대 여성이니까 너무 많이 읽는 것보다도
이거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기분 나쁜 얘기예요. 읽어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읽어보세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게이사들의 그 고통 그걸 갖다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게 여성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다뤘을까 마음 아파하면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자, 그 다음에 79쪽 스모 78쪽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씨름이 전통 이렇게 무술이에요. 그죠? 전통적이죠? 씨름과 태권도가. 일본에 스모가 있어. 스모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그냥 재밌어요. 배가 막 이따마치 나와가지고 백기를 배치기 하는 거야. 배는 배치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배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뭐에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배. 이게 배짱이에요. 영적인 배짱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냥 배가 너무 많이 왔으니까 들어가라 그러나 봐. 그냥 배치기 해가지고 밀어내면 이게는 전통적인 이런 어떤 그 놀이예요. 자, 그리고 스모에는 무승부가 없어.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명 있어도 꼭 대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스모 운동에도 무승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운동이라는 게 대부분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그래도 무승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스모에는 무승부 없어. 둘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이겨야지 끝나. 자, 이게 기본적으로 다 일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고 시작하면 좋은 이런 내용들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어디냐면은 이제 많이 넘길 거예요. 94쪽 드디어 일본의 역사 들어간다. 오늘 상당히 많이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나라도 당군 신화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창조 신화예요. 환인과 환웅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고메이에서 연결되는 창조 신화가 있잖아요. 이 가지가 큰 의미는 없어. 어쨌든 간에 영감을 받아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걸 그냥 알려주는 거에 근거하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연구한 것은 우리나라도 없고 로마도 없고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고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민족의 기원이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씩 그 소란을 갖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이런 창조 설화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지고 하늘신이 있고 또 이렇게 지상신이 있는데 천상과 지상을 나눴다라는 거야. 나누는데 천상에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지상에 내려와서 왼쪽 눈이 뭐 만들고 오른쪽 눈이 뭐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인간이 일본인이 태어났다라는 건데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그랬어요? 400만 년이라고 했어요. 전생 인류가. 그런데 이런 설화 만들어진 거는 불과 얼마예요? 한 3,000년밖에 안 돼. 기원전 3,000년밖에 안 되니까 기원전 400만 년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400만 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인류가 이렇게 세계를 이동하다가 일본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세요. 일본 열도는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도표도 동시에 좀 보시면서 하세요. 여기 구석기 시대는 이거는 제 설명만 들으세요. 일본은 180만 년이지 만 년 전에 그때는 제가 지금부터 만 년 전에 제 설명 잘 들으세요. 저 쳐다보세요. 저 그래도 굉장히 얼굴이 경계스럽기 때문에 저 쳐다보면 엄청 받아요. 제가 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녹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녹음 들어도 안 들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좀 세게 하는 거에 불과하지. 저 원래 이게 방송용 마이크다 그런다면 여기다 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평화방송 몇 년 해봐서 알아. 근데 이거는 저 멀리 저 녹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세게 해야지만 이게 연결이 돼. 그리고 발음도 똑바로 해야지만 돼요. 이게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성능의 녹음 장치를 통해서 하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좀 귀가 좀 너무 따갑다 이거보다도 그래도 들린다 이게 나아요. 어르신분들도 많기 때문에 들린다 이게 좀 나니까. 자, 여기 보면은 180만 년에서 1만 년 전까지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으면 대륙이 어느 대륙과 연결되었을까요? 이게 아시아예요. 중국과 우리나라 바로 여기랑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붙었던지 중국하고 붙었던지 이 정도 돼 있었다 이게 1만 년 전까지. 근데 그때 해빙기가 온 거예요. 해빙기가 와서 이제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얼음이 녹으니까 물이 많이 생겼고 물이 많이 생기면서 바다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동해바다가 생기고 이러면서 갈라졌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1만 년 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만 년 전에 이렇게 이제 해빙기가 오고 나서 이제 섬으로 갈라져 나가는데 섬으로 갈라지고 나서부터 살아야 되니까 여태까지는 대륙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따로 살아야 돼. 또 그 당시에는 배도 별로 없어. 따로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대륙과 연결될 때보다는 외톨이 삶이잖아요. 외톨이 삶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99쪽 보세요. 99쪽 신석기 시대 이게 조문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살다 보니까는 이제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개발해야 돼.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섬이니까 수렵 채집 시대 대륙과 같이 막 돌아다닐 수가 없어. 섬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착된 삶을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자꾸 뭐를 만들어야 돼. 돌도 자꾸 도구로 다 이용해야 되고 나무도 잘라가지고 도구로 이용해야 되고 철도 도구로 이용해야 되고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토기 시대가 나오는 거야. 토기 시대가. 이걸 신석기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조문 시대라고 그러는데 조문이 뭐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 일본말이기 때문에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니까 조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토기 이름이에요. 토기 이름. 예를 들어서 사기 그릇이다, 놋 그릇이다, 은 그릇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조문 그릇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기 이름이야. 토기 이름. 근데 무슨 뭐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 일본말로 토기 이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이제 10,000년 전에 떨어져 나갔으니까 5,000년 내지 한 기원전 3,000년 이때 경우에는 이제 토기를 이용할 수 있었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면 딱 다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문 토기 시대라고 한다. 한 장 나오세요. 이때는 특별한 게 없다니까. 돌 좀 깎고 나무 좀 깎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 돌 갖다 놓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해요. 다 똑같이 우리나라 돌 깎은 거나 중국 돌 깎은 거나 일본 돌 깎은 거나 도구로 사용할 때 대부분 다 비슷하게 깎았지 뭐 인간이 뭐 돼지같이 깎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슷하게 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102쪽 야요이 시대. 야요이라는 말은 뭐냐 또. 야요이는 무슨 말 같아요? 야요이는 지방 이름이야. 예를 들어서 안산이다, 인천이다, 아니면 여기 뭐 시흥이다, 뭐 이렇게 서울이다 이런 지방 이름이 야요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죠? 지방이 경주는 경주지 뭐 부산은 부산이고 광주는 광주지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죠? 강릉 그러면 그 회가 많다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뭐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야요이 시대. 자, 102쪽 기원전 3세기경 벼농사를 짓고 금속재 도구를 사용하는 무리가 갑자기 규슈 북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홋카이도. 자, 저 따라서 해봐요. 홋카이도. 혼슈.
토쿠, 규슈. 이게 섬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홋카이도, 온슈, 시고큐. 규슈 지방은 맨 아래 섬에서 그 북부 지역에서 이게 벼농사하는 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유적을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기 남부지방, 그러니까 그 광주든지 부산이든지 거기서 뭐가 좀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죠. 이들이 만든 도기가 최초로 발견된 무슨 이름을 땄어요? 장소의 이름. 야유이 장소의 이름을 딴 거라니까. 그냥 야유이.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서 밑에서 6번째죠. 이는 조문 문화의 내적인 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조문 문화라는 것은 토기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조문 토기, 그죠? 그런데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야유이에서 나온 문화는. 왜 그러는가 보죠. 벼농사, 금속기는 외부에서 전해진 문명임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외부는 바로 한반도 남부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분명히 이런 그 도구가 전해져가지고 이렇게 벼농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다요. 조선시대 때 썼던 도기하고 질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남부지방, 특별히 어느 지방이냐면은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은 야유이 시대면은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 후 300년에 기원 후 300년이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참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우리나라도 내전하고 있을 때야. 그때 일본하고 제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을 가질 수 있게 좋은 나라가 그 당시에 백제였어요. 그래서 백제에서 전해진 문화였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3쪽. 104쪽은 넘기세요. 104쪽도 넘기세요. 105쪽에 위에서 5번째죠.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듯이. 표현이 아주 재미나네요. 갓난아기가 뭐 할지는 엄마가 저쪽에 살지. 일본 사회는 한반도의 선진 문명을 빠르게 흡수하며 문명의 단계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대륙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후진국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빨듯이, 그죠? 이랬던 게 300년까지예요. 300년까지. 그 다음에 그냥 넘기세요. 고분시대는 뭐냐? 고분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아까 조문이라는 용어는 뭐라 그랬어요? 토기 이름이라 그랬죠? 녹그릇, 은그릇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면 고분이라는 말은 뭐냐? 고분이라는 말도 이름이에요. 이름. 뭐 이름이냐? 토기 이름이야. 토기 이름. 이건 지방 이름이 아니라 토기야. 이것도 녹그릇이야. 은그릇, 금그릇, 철기고 청동그릇 이런 거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토기 이름. 그러니까 고분이라는 말 나와서 힘들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안 그래요? 그래요. 자,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기가 되면 대규모의 전방, 후원군 등의 고분이 각지에서 출현했다. 고분이. 그러니까 어떤 지방이 막 각지에서, 경주가 어떻게 우리나라 각지에서 나올까? 아니죠. 그러니까 토기 이름이에요. 이후 고분이 조형된 7세기까지의 시대를 고분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대륙과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넘어오는 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야? 이 당시에는 3세기부터 7세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3세기에서 7세기까지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서로 뒤엉켜서 싸움하는 시대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통일을 하는 나라는 신라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가 오는 거지.
신라가 이제 백제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고구려 멸망시킬 때가 660년, 668년이거든. 그러니까 7세기 중반이거든. 그러니까 신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백제도 고구려도 침공을 당하면서 쪼그러들게 되니까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요? 그렇지. 남편이 때린다든가 10세 도둑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 침공한다든가 지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같이 러시아가 침공한다든가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도망갈 때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냐면은 배 타고 일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더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많은 문명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게 고분 시대의 특징이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 다섯 번째 줄. 아마도 고구려가 4세기 후반부터 남진 정책으로 한반도 남부의 백제와 가야의 공격을 가하면서 일본 열도로 피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 듯이 보인다. 이 시기 일본 왕실은 백제를 비롯하여 백제 등지에서 피나오는 도래 기술자로부터 유용한 대륙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 줄 내려보세요. 특히 이 시대에 중국과 한반도에서 문자와 유교가 전해진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한 장 넘기세요. 요거는 좀 알으셔야 돼. 108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야마토 정권을 일본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국가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최초의 국가 이름이 뭐야? 야마토예요. 러시아의 최초의 국가 이름은 뭔지 알아요? 키예프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인데 그걸 갖다가 러시아가 뺏고 싶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거 끝나고 일본 끝나고 바로 러시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키예프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키예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이게 러시아가 슬라브 민족이 러시아를 정착할 때 제일 먼저 세운 국가 이름이 키예프예요. 근데 여기는 일본은 뭐예요? 야마토예요. 야마토 정권 맨 처음에 세워진 거예요. 이거 그냥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요 흡연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111쪽부터 들어갈 거예요. 제가 쉬겠습니다.